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주도주 분석 영상입니다. 일단 현재 영상을 보시기 전에 시황을 먼저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시황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어떤 종목을 이제 베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그 주가 조정 후에 반등 시 현재 주식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5일선이나 10일선 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종목 외에도 이 역배열 속에서 단기 낙폭 과대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 과대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차트를 보셨을 때 삼성전자를 놓고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하락폭이 단기적으로 3일 동안 크게 빠졌었고, 그래서 이 단기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세게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을 통해서 이런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인 원익 IPS라든지 아니면은 한미반도체 또는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고,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이런 나스닥이나 다우존스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갭을 발생한 이후에 이 21선 정도 자리에서 일단 저항이 다다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진테크로 본다면 대략 5만원 선 근처에서 예전에 있었던 요 저항선 근처 그리고 21선 근처에서 일단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역배열 속 단기 낙폭과대인 이런 반등을 일단은 한번 예상을 했을 수가 있고,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힘든, 그래서 갭이 나온다면 단기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이쪽에 있었던 이 89,900원, 1,000원짜리가 예전에는 지지선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저항선으로 자리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122평선 요 자리 그리고 52평선이 흘러가는 요 자리가 단기적인 고점 자리가 되면서 이 반도체나 2차 전기는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종목을 우리가 놓쳤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최선호주로는 여행, 항공, 소비, 또 면세 카지노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심증이고 이게 바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의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금요일날 시장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이 여행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 항공주가 상승률이 되게 높았는데, 기사를 보시면 미국 증시 급등, 테슬라, 에너지, 항공주가 급등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넷플릭스 같은 이런 기술주가 일단은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유가가 크게 상승해서 유가 관련주인 엑손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같은 종목,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보시면 경제활동 재개 관련주 중에서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이런 항공주들이 급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공주가 가장 큰 상승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차트로만 봤을 때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장대항공을 나오면서 예전에 있었던 고점인 3만 대략 1,000원 정도까지를 상승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금요일날 힘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음봉을 양봉으로 받아치지 못한다면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11선 자리까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생각을 하되 만약에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11선까지도 종목이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의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여행주 같은 경우는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모드 투어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매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지금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쪽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종목이 모드 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이 음봉 시가를 돌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매매를 했던 이 두산밥켓을 보시면은 음봉 시가를 돌파를 할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투어 같은 경우는 일봉이 아니라 월봉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이 음봉 시가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봉이 아니라 월봉이 좋기 때문에 최선호주는 여행항공 소비가 맞지만 이것은 심증이고 미국은 백신 보급률이 높아서 금요일날 가장 많이 올랐지만 우리나라가 월요일날 바로 이런 종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다음 달에 치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선호주로서 정유나 조선, 은행주를 좀 더 봐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면세 종목이나 카지노 쪽을 보시면 호텔신라가 최근에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음봉이 좀 깊게 나왔고 이것을 바로 월요일날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는 최소 이 5위평선인 93,500원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종목도 이렇게 생각보다 센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비 섹터가 이럴 수가 있고 CJ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요 고가 자리를 이제 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 이외에도 단기 선호주로서 정유조선 은행주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민감주가 다른 철강주나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지금 11선 자리까지밖에 하락이 안 나왔고 심지어 11선에서도 이렇게 받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정유주는 바로 이 자리를 돌파를 한다면 5일선을 돌파한다면 다시 또 신고가를 돌파를 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5일선을 기준으로 놓고 이 자리를 월요일날 돌파를 하는 종목이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음봉시가인 10만원을 돌파하면서 10만 4천원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S51 우선주도 예전에 있었던 122평선 대략 58,400원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GS 같은 종목도 이 62평선인 51,000원까지도 일단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행주가 바로 5일선을 가지 않는다면 이 정유주가 5일선을 이제 시도를 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렇다면 최선호주가 정유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주 같은 경우도 현대미포조선이 현재 비슷하게 12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종목들은 22평까지 좀 빠진 모습이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12평선을 좀 강하게 깼기 때문에 조선주가 정유주보다는 약간 후발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종목이 12평선까지 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유주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로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6만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6만 1천원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중에서도 이렇게 12평선 위에 살아있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대부분 종목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메리츠금융지주는 그 배당 떨어진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단기적인 매물이 좀 나왔기 때문에 메리츠금융지주는 패스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는 단기적인 좀 시세를 얻고 싶다. 그러면 이런 푸른저축은행 같은 종목들이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종목처럼
이때 상승 이후 눌림 나오고 재상승하는 것처럼 푸른저축은행도 은행주가 갈 때 다시 또 한번 상승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고점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해는 3번에는 괜찮은 타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차트가 가장 좋은 모습이고 12평선이 아닌 22평선까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조금 느린 모습이지만 그래도 12평선까지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가장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대형주 중에서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건설주는 앞으로는 나쁘지 않겠구나. 그리고 GS건설은 상대적으로 현대건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건설주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HDC인데, 이 HDC들은 후발주자의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최근에 좀 급등한 이후에 3일 정도 눌림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서 잡는다면 이 5위평선까지 일단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이 5위평선 이후에도 어느 정도 후발주자로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HDC나 HDC 현대산업개발이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DLENC 같은 종목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돌파를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가장 선호주고 HDC가 후발주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DLENC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증권주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한번 보자면, 증권주 같은 경우는 미래스탯 같은 경우 큰 상승 후 눌림이 나왔는데, 이렇게 눌림이 나왔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최근에 좀 적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눌림 이후에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있었던 요 갭을 메꿨고 상승 이후에 이제 눌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베팅을 한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NH투자증권이 제가 대장주가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보시면은 삼성증권이나 위례스증권보다 훨씬 눌림이 적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선호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증권주가 나중에 크게 간다면 이런 유한타증권이나 현대차증권 이런 종목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나생명이 좀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한 이후에 60일선에서 좀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험주는 그 이후의 선호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은 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날 지수 급등 시 5위평선을 빠르게 회복하는 종목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일단 여행주나 항공주를 선호를 하지만 이런 종목이 탄력이 떨어진다면 정유나 은행주를 눈여겨보셔야 되고,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철강주라든지, 이 철강주 같은 경우도 괜찮은 타이밍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같은 경우도 이제 22평까지 조정을 받은, 예를 들어서 현대해철 같은 경우나 22평까지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포스코 이런 종목들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된다. 철강주라든지 건설주 그리고 증권주 이런 종목은 조금 안전한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반도체나 2차전지는 갭 뜬 이후에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도주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